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외주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프리랜서가 나을지, 뭐 직원 PD가 나을지, 아니면 이렇게 제작사가 나을지, 그리고 각각의 비용은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잡고 이런 사람들과 협업을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대한 벽이 바로 이래 영상 촬영이랑 편집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촬영하고 편집 금방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다가 편집도 좀 배워보고 직접 해보다가 진짜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내 얼굴이 막 나오고 내 브랜드가 담긴 영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효과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런 효과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뭔가 내 자식 같은 영상이라서 뭔가 자막 하나, 컷 하나에 엄청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막 하루 이틀은 기본이고 3일 4일 그리고 막 본업은 뒷전이 되고 막 주말도 사라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결국에는 꾸준한 업로드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냥 외주를 써야 되나? 막 이렇게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생각이 이렇게 프리랜서를 쓸까 아니면 PD를 쓸까 제작사를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막상 찾아보면은 어느 비용이 좀 적당한 건지 뭐 싼 게 좋은 건지 비싸기만 하면 다 좋은 건지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은 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제가 좀 세 가지 옵션 프리랜서 PD 그리고 대행사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비용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한 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기준을 잡은 게 월 4개의 영상 그리고 8개의 쇼츠를 만든다는 기준으로 한번 한 달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각 프리랜서, 직원 채용, 그 다음 대행사일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퀄리티는 어느 정도 나올지 또 어떤 유연성 그리고 실제로 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를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는 가장 많은 분들이 시도하시는 프리랜서 활용입니다.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뭐 크몽, 숨고, 편집자, 구인, 구직, 사이트, 카페 이런 거 많죠. 마음만 먹으면은 뭐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편집자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마 주변 지인 중에서도 이런 편집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비용부터 알아보면은 제가 색깔로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100에서 200만 원이 한 달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0분짜리 영상 기준이고 분당 10,000원에서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4개면은 10,000원일 때는 400,000원, 20,000원일 때는 800,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서 쇼츠를 좀 더 만든다 했을 때는 뭐 100, 그 다음에 뭐 쇼츠 하는데 돈을 더 달라 하면은 뭐 최대 200까지 한 100에서 100 중반, 200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비용은 한 이 정도가 들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기본 단가여서 제가 이 정도로 잡은 거고 만약에 막 멀티캠, 뭐 촬영 소스가 많아지고 뭐 예능형 CG, 자막, 뭐 화려한 자막 효과 이런 거 그래픽 많이 들어가면은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료 화면도 직접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요소들이 많으면 프리랜서마다 다 가격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가로 봤을 때 영상 롱폼 4개랑 8개 쇼츠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퀄리티, 일관성. 퀄리티는 과연 일관성이 있을까? 이게 프리랜서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로 편집하고 저 사람은 좀 예쁜 스타일, 이 사람은 좀 웅장한 스타일, 이 사람은 뭐 자막 효과를 이런 걸 쓰고 저 사람은 자막 디자인 이런 걸 쓰고 완전 다 달라서 그런 일관성이 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퍼런스를 잘 주고 우리 채널에 일관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은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좀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자, 유연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영상을 10개 만들고 싶다. 그럼 편집자 3명한테 나눠서 의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유연하게 이 사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 내가 비수기여서 영상을 1개만 만들 거다. 그러면 뭐 1개값만 지불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고정비에 있어서 유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크리에이터들한테 이거 엄청난 장점으로 또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특정 분야의 강한 편집자를 프로젝트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번 달은 브이로그 스타일 잘하는 편집자, 다음 달은 뭐 감성 편집 잘하는 편집자, 그리고 또 다른, 근데 여기서 좀 위험한 프리랜서들 위험성이 있는데 좀 얼굴을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락 두절 갑자기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일정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프리랜서가 여러 채널의 영상을 하다 보니까 막 일정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를 잘 관리하는 좀 매뉴얼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해도. 이 브랜드 이해도는 뭐냐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영상의 느낌, 방향, 기획을 이 프리랜서가 잘 이해하고 만들 수 있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엄청 쏟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여러 채널을 동시에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영상을 완성하는 데에만 깊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브랜드 이해도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하우스, PD, 편집자 채용 이쪽으로 한번 두 번째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원 채용은 한 달 비용이 약 300만 원, 좀 웬만한 PD 좀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300만 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 고정비는 뭐냐면은 비용을 우리가 PD만 있다고 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촬영,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비용, 컴퓨터, 뭐 이런 다양한 비용들이 여기에 더 추가로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PD 한 명이 그 모든 프로세스를 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아마 그 300보다도 뭐 사람이 2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최소한 한 명만 잡았을 때도 300 정도가 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정비, 뭐 촬영할 때 드는 모든 비용들, 그런 것들은 다 추가로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생겼다는 것은 좀 변수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퀄리티 일관성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한 편집자가 한 우리 채널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일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유연성은 만약에 우리가 컨텐츠가 어떤 우리 브랜드 일정에 따라서 컨텐츠 제작 횟수가 줄어든다 해서 직원의 월급도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유연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뭐 인턴 형식으로 뽑으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직원을 채용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브랜드 이해도는 좀 높습니다. 브랜드 이해도는 좀 높은 게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해도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행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는 지금 직원 채용 단계에서 300 플러스 고정비 나왔는데 대행사는 좀 두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대행사는 워낙 다양한 어떤 영상 제작 팀이 있고 뭐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화하는 제작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움직이는 대로 다 비용을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냥 약 이 정도 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대행사는 비용이 한 500에서 1000 정도로, 우리 한 달에 4개 롱폼 만들고 8개 셔츠 만들면은 500에서 1000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게 팀 단위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좋은 거는 뭐 특별히 뭐 촬영 비용이나 이런 게 촬영 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사에서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작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추가적으로 요구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염려는 덜어도 된다. 대행사는 월 제작 비용 그 이상의 비용을 막 무리하게 청구는 안 할 거다. 물론 이제 만약에 뭐 영상을 더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비용을 더 청구를 해야겠죠. 퀄리티 일관성, 아마도 대행사들은 많은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맞는 디자인이나 뭐 퀄리티는
경험 때문에 잘 뽑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일관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유연성은 아마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편수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는 좀 어려운, 하지만 딱 그 계약 기간만 지키고 나면은 또 얼마든지 연장을 하는 거는 브랜드의 입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불 유연성을 줬고요. 그다음 브랜드 이해도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사도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아마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행사에서 매일 연락하고 매일 소통을 하고 뭐 우리 회사에 출근을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 브랜드와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하게 높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수많은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또 운영해보고 또 저는 대행사의 입장으로서 현실적인 답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널을 막 키워나가는 입장이거나 그리고 또 채널을 꾸준하게 효율적인 비용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면은 저는 프리랜서 활용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단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는데요. 여러분이 최소한 일주일 안에 몇 시간 정도는 계속 퀄리티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개입이 되어야 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에 직접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비싼 대행사를 쓰고 막 실력 있는 지원을 뽑아도 내 브랜드의 진짜 기획을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행사 미팅을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대표님 저희가 기획부터 촬영, 편집, 썸네일, 업로드 관리 다 해드립니다. 근데 막상 대행사나 외부 기획자가 가져오는 기획안을 보면 어때요?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뻔한 내용이거나 이미 경쟁사들이 다 해본 거거나 아니면 뭐 화려는 하긴 하지만 진짜 우리 제품의 뭔가 셀리 포인트나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담고 과연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을까? 그거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막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컨텐츠의 본질인 우리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고민을 대표님과 내부 직원들만큼 치열하게 한 사람이 그 브랜드 말고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밖의 사람에게 우리 브랜드의 막 모든 거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이걸 좀 예시로 들면은 기획은 건축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 촬영과 편집은 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을 짓는데 뼈대와 철학은 우리 브랜드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은 기술자, 프리랜서나 직원, 대행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좀 좋은 자세는 기획의 코어, 핵심 가치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의 본질, 우리가 강점인 것,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대표나 이런 브랜드 내부에서 직접 잡고 영상 제작을 위한 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리랜서나 이런 비용과 유연성이 안정적인 프리랜서나 그리고 자본이 충분하다면 정말 충분하다면 대행사를 또 활용해 보는 것도 훌륭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쓰든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기획의 키는 무조건 브랜드 대표 그리고 브랜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까지 다 대신 해준다라는 달콤한 말에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주를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을 꾸준히 좀 해 나가기 위한 프리랜서, 직원 채용, 대행사의 특징과 비용 그리고 기획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봤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그런 편집 지옥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좀 귀중한 시간을 진짜 브랜드가 성장하고 브랜드에 도움이 되고 진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진짜 돈이 되는 그런 기획들에 시간을 더 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교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유튜브 운영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좀 도움이 됐다면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을 보시고 좀
조금 더 막막하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고정 댓글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냥 댓글을 남겨주셔도 답변을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